반갑습니다. 연세대 김영범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뭐 어제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해본 최근에 한 강의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제 뭐 주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주로 강연을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제가 아주 쉽게 준비를 해왔고요. 뒤에는 조금 이제 조금 최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유전자 가위라는 분야를 2010년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의대를 졸업했고요. 연세의대를 졸업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환자들 시습도 보고 그럴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의학에서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연구를 해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전자 교정이라는 것, 유전자를 바꾸는 거는 2010년부터 제가 지금 한 연구한 지가 벌써 이제 한 10년, 그렇죠? 20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DNA 일단 구조부터, DNA가 뭔지는 아시죠? 그 DNA 먼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DNA 구조, 뭐 길이 이런 유전자 가위가 돼 있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최신의 제가 한 연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A 구조를 보면요, 먼저 이렇게 우리 몸에는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세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이거.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뭐 피부 세포 눈에 안 보이죠. 사실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 피부랑 뭐 이렇게 뭐 어디죠? 뭐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뭐 조직들을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셀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세포라는 것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세포를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여기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이게? 예. 이게 세포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세포 안에 핵이라는 그런 그 소기관 있죠, 소기관. 그 소기관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DNA가 있습니다. DNA, 라이보 뉴클레어 엑시드 약자죠. DNA는 그 유전물질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뭐 DNA 유전물질 똑같은 뭐 우리의 유전물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과 제가 좀 닮은 면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받은 거예요. 정보. 그럼 정보를 어떻게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줬을까요? 말로 설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예? 그렇죠. 그 DNA를 넘겨준 거예요. 그 DNA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DNA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가 있죠. 세포 안에 들어있고, 보면은 그 DNA를 이제, 세포가 이제 분열한 특별한 단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염색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염색체라는 게 보이고,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염색체라는 걸 알고 있죠. 염색체, 그리고 이 염색체를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 DNA에 모여 있는 구성인데요. 이게 실에 감겨 있는 것처럼, 실에 이제 실타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 실같이 생기는 게 DNA예요. 실. 저런 이제 일종의 이제 길다란 이제 그런 이제
선에 막 있는데, 그러면 그 DNA 유전 물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유전 물질은 여러분들 시험 보죠. 시험 보면은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나오나요?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것처럼 이 DNA 정보도 디지털 정보예요. 4가지밖에 없어요. 일종의 사진법이라 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뭐 제가 줄여서 ATGC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ATGC 4가지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염기서열이. 그래서 저게 여기서 처음에 이게 T가 있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또 T가 나오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T가 뭐 A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이제 뭐랄까 키도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능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저게 잘못되면은 질병도 생길 수 있죠. 잘못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질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사람이 그렇게 몸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두 개 고장 난다고 해서 바로 막 질병이 생기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고장이 나면은 하나만 고장 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실처럼 생긴 게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DNA가 유전 정보라는 게 이제 그 개체를, 이런 DNA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 세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키우나요? 강아지 있고, 길 닮은 고양이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면은 식물도 있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전부 다 DNA를 그 유전 물질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DNA를 갖다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줌으로 해서 똑같이 생긴 이제 생명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DNA의 구조가 되겠어요. DNA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이 DNA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한 개의 세포 안에 이 DNA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DNA 이 염기서열, 제가 말씀드렸죠. ATGC, 4가지 염기서열이 이제 이게 일종의 디지털 시그널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이 염기서열이 얼마나 복잡한가?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엄청 복잡한데 그 길이가 그럼 얼마나 기느냐를 살펴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염색체를 이제 이게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 몸에는 22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오토점이라 그러는데요. 상동 염색체가 있고 2개의 성 염색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총 다 합치면 이게 44 플러스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DNA 분자가 46개가 있는 거죠. 사람 몸에는. 사람 몸에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염색체에 있는 DNA 염기서열을 모두 이제 우리가 이제 합쳐보면은, 근데 사람 몸에는 이게 22개가 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절반 그 하플로이드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절반 되는 그 체의 길이를 보면은 전체는 6.4기가 베이스 페어. 여러분 기가라는 단위 아나요? 요즘 기가는 여러분들 메가 기가 나오잖아요. 킬로 메가인가요? 킬로 메가 기가죠. 그래서 메가가 10의 6승이죠. 그리고 기가는 10의 9승이 기가예요. 그래서 6.4 곱하기 10의 9승계의 ATGC 염기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 곱하기 10의 9승이 이제 얼마나 긴지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그 상상의 그 나래를 펴가지고, 지금 그런 염기서열이,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정말 이제 촘촘하게 배열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촘촘하면 1mm당 염기서열을 하나씩만 넣어보죠.
염기서열을. 1mm 하나씩. 그럼 얼마나 기냐면은, 이게 3.2, 1mm 우리가 염기서열을 하나씩 배열하면은 3.2 기가베스페어 곱하기 1mm 퍼, 이제 염기서열 하나죠. 이게 베이스 페어 약자인데, 염기서열 하나당 1mm씩 배열하면은 3,200km가 나와요. 3,200km. 3,200km가 얼마나 길죠? 그래서 그게 저도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네이버 지도를 펴가지고 처음에 서울과 부산 사이 거리를 연결해 봤어요. 한 50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울, 부산간 400, 5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3,200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지도에서 이제 저기 일본에서 저기 이렇게 중국까지 연결해 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1,500km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 간에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긴 거리죠. 그래서 해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마닐라까지 가는 거리가 한 3,200km, 필리핀 그 정도까지 긴 거리죠. 그렇게 한 개의 세포,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안에 DNA가 그렇게 많이 복잡한 염기서열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 때문에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나 생명체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런 DNA 염기서열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한 사람이 유전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느냐? 우리 사람의 DNA 시퀀스 정보를 다 알고 있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DNA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우리가 시퀀싱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그러니까 읽어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한 사람의 염기서열을 전부 다 해독했습니다. 한 사람이 염기서열을 전부 다 해독했고, 그게 거의 10년 이상 걸렸는데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 20만 원 정도?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돈을 내면은 내 피를 조금만 뽑아가지고 주면은 30만 원 정도 돈을 주면 그 사람의 DNA 정보를 전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읽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하던 말이 이제 $1,000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1,000불 이하의 가격으로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전부 다 읽는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미 그 기술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염기서열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해독은 또 다른 문제인데, 해독이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읽는 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다 읽을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려 있고요. 그렇게 복잡한 DNA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럼 저는 뭘 연구하느냐? 그 DNA를 우리가 바꾸는 연구를 해요.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걸 쓰고 있는데, 정말 가위입니다. 이게 DNA를 잘라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는 이렇게 두 개의 스트랜드,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있는 더블 스트랜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염기는 페어를 이뤄요. 사실 이게 자연계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게 많은데, DNA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쌍을 이뤄요. 그래서 A가 있으면 T가 있고, C가 있으면 G가 있어요. A와 T가 매칭이 되고 C가 지금 매칭이 돼서 한쪽만 읽어도 반대쪽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그 쌍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그 DNA, 아까 제가 3.2기가라 그랬어요. 3.2기가만큼의 염기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는 딱 한 군데만 바꿔야 되거든요. 딱 한 군데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 염기서열을 찾아가야 되겠거든요. 찾아가는 그 염기서열을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 찾아가는 역할을 첫 번째 유전자 가위가 합니다. 일단 그 염기서열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그 염기서열이 얼마나 긴 염기서열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물학을 연구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수학 산수 공부하고 있죠? 수학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염기서열이 아까 제가 그 A to G 네 가지라 그랬죠?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길어야지 우리 몸에서 딱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아까 사진법이니까 이걸 해보면은 4의 15승은 아니고 16승을 해보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4의 16승 2의 32승이죠. 2의 32승인데 2의 32승 2의 10승의 3.2승이잖아요. 2의 10승은 10의 3승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4의 16승이면 4.3기가가 나와요. 4.3기가. 4.3기가면은 3.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개의 염기서열을 인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딱 한 군데만 타겟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소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여러 개가 되겠죠. 근데 16개의 염기서열만 있으면은 한 군데만 타겟팅할 수 있어요. 이게 16개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필리핀까지 고속도로 있다가 했을 경우에 1mm당 하나씩이니까 16 염기서열이면 16mm거든요. 16mm면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요. 100원짜리 동전은 23mm거든요.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충청북도 어딘가에 있는 거기 100원짜리보다 작은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것도 한 개의 세포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세포에서.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로 그게 가능하게 돼 있고, 실제로는 이제 16개의 염기서열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좀 더 긴 거를 인식해요. 보통 20개에서 24개 정도 되는 염기서열을 인지해가지고,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가서 거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잘라요. 유전자 가위처럼. 이게 유전자가 찾아다 자릅니다. 자르면 우리가 이렇게 양가닥이 잘립니다. 잘리면은 이제 거기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유전자 수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잘라서 바꿔주는 그런 게 되겠고, 이 수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돌연변이를 자르면은 이 자른 DNA가 이제 먼저 이제 복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복구가 되는데, DNA가 잘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DNA가 잘리면은 수리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수리한다고 했나요?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를 잘 합니다. 사람은 이제 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금방금방 수리를 해요. 근데 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 가위가 또 여기는 내가 인식하는 염기서열 내에서 또 인식해서 또 자릅니다. 자르고 수리하고 자르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포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수리를 할 때 엉뚱한 거를 껴넣거나 아니면 필요한 걸 빼버려요. 그걸 이제 껴넣는 걸 우리가 이제 인서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넣는 거 빼는 거 딜리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자가 엉뚱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조금 잘못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잘못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원래 있던 염기서열이 바뀌어 버렸죠. 그게 더 이상 유전자 가위가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는 유전자가 바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어 버리면은 유전자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죠. 유전자의 핵심적인 중연대가 되면 유전자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파괴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가 파괴되면 큰 문제가 아닌가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유전자를 파괴시켜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요. 질병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져왔는데,
이 우리가 이제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적혈구가 잘못되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그 유전 질환. 그 잘못된 유전 질환을 이렇게 유전자를 가위를 잘라가지고 특정한 유전자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유전자를 막 파괴시켜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냐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약이란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 다 먹어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먹어봤던 그 약이란 것도, 이 약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특정한 단백질이 유전자에서 나오는데 특정한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이 그래요. 99%는 특정한 단백질의 기능을 이니비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단백질의 기능을 이니비션하거나, 그러니까 억제하거나, 혹은 특정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해버리면은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거랑 또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유전자를 또 교정해 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유전 질환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깁니다. 그런 거를 교정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DNA를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바꿔라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줄까요? 세포한테. 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세포가? 그래서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가장 좋은 가르침은 제가 볼 때는 모범이 되는 템플릿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로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템플릿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따라서 이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DNA가 이런 제공된 DNA를 따라서 이제 수리가 되면서 이걸 따라서 수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데 치료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일종의 마법 같죠. 제가 볼 땐 저는 이걸 보고 일종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에서 DNA를 자르고 거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우리가 DNA를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는 잘 돼요. 비교적. 이게 망가뜨리는 건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는 효율이 조금 잘 되는데, 이렇게 유전자를 넣어주고 바꿔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아주 잘 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효율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젊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저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유전자 가위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DNA예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염기서열 DNA가 되겠고, 이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어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켜가지고 제가 직접 그렸는데, 이게 두 개의 염기서열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과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여기를 인식해서 자르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 가위가 진짜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래서 오사무 누레키라는 저 일본인 과학자인데, 저랑도 이제 저랑 친구인데, 이 오사무 누레키라는 이 과학자가 그 촬영을 했어요.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DNA를 자르는지. 그래서 앞에 제가 DNA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종의 실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촬영을 했는데, 이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DNA입니다. DNA. 여기 실처럼 생겨 있죠. 실처럼. 실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유전자 가위. 그렇죠. 이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유전자 가위. 예. 실제 이게 자르는지를 이제 동영상이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DNA에 일단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면은 잘렸죠. 30초 지난 다음에 잘렸어요. 이게 잘린 다음에 한쪽에 붙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DNA에 붙어가지고 가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DNA 가위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가위처럼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위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이게 효소라서 효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DNA 가위가 되겠고 가위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저거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약이 나와 있어요. 약이.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나라에는 없는 질병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질환 가장 흔한 유전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주로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랑 더운 나라,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랑 중국 또 이제 남쪽 지방 그리고 인도 이런 데 이제 주로 있는데 이런 그 사람들은 그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그러는데 낫 모양으로 생긴 그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그 사람한테서 세포를 꺼냅니다. 줄기세포를 꺼내요.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꺼내는 거죠.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다시 바꿔진 줄기세포를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몸에 들어와서 그 줄기세포가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이런 연구가 돼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유전자 가위를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첨단 유전자 가위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가 있는데 2019년에 나왔고요. 이 유전자 가위는 이제 앞에 유전자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고 자른 다음에 자르는 거는 자른 유전자 가위에다가 이걸 캐스9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전자 가위에다가 역전사 효소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RNA가 여기 유전자가 여기 자르면 여기가 이제 DNA가 한쪽이 자를 때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를 다시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RNA 우리가 가이드 RNA라는 것이 DNA랑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원래 이렇게 DNA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쌍을 깨버리고 그 쌍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얘랑 짝이었는데 짝을 빼버리고 얘랑 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혼자 남죠. 혼자 남는 짝이 여기가 외로우니까 여기에 결합하는 짝이 있으니까 여기는 혼자 있으니까 결합이 됩니다. 다른 거랑 이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NA를 넣어주게 되면은 RNA가 여기 결합을 하게 되겠고 역전사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DNA가 여기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빨간색과 검정색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만들어진 DNA를 새로 만들어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돼 있다가 결국엔 복잡한 과정 거쳐서 결국 세포에 들어갑니다. 저걸 우리가 이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고 이 유전자 가위가 지금 나와 있는 유전자 가위에서 가장 최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작은 사이즈지만. 그래서 아까 그럼 이런 유전자 가위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유전자 치료를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서 세포를 꺼내가지고 세포를 교정을 해주는 거죠. 유전자를 밖에서 막 바꿔줘요. 그 세포를. 바꿔줘서 그거를 다시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게 이미 지금 그런 제품이 나와 있어요.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가격 엄청 비싼데 엄청 비싸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런 유전체를 나와 있고 근데 저는 미래는 이렇게 세포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한테 주사만 찌르는 거예요. 주사만 찌르면은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가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걔가 잘못된 유전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요. 가서 거기서 유전자 수술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바꿔줘서 정상으로 해줘서 질병이 치료되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그 세포에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할 때 가장 쉬운 그런 조직이 기관이 간입니다. 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나요?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의학에 이제 깊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은 뭘 먹든 간에 먹은 것은 무조건 다 간으로 갑니다. 일단 간을 거쳐서 이제 온몸으로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유전자 가위가 거의 90% 이상이 다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 있는 유전자를 막 바꿔줘요. 그래서 간에 있는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간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기는 유전질환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치료가 비교적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은 뭐 연골세포 이런 거는 전달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간은 쉬워요. 간은 뭐 저희도 해보면은 한 90% 이상 유전자가 다 바뀝니다. 간에 있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간을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제 간을 그려놨는데 그 눈도 잘 돼요. 눈에 있는 망막. 거기도 잘 되고 눈은 잘 되는데 나머지는 아직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연구를 해서 연골세포에 있는 유전자도 바꿔보고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전자를 우리가 바꾼 그 연구를 제가 하나 얘기해 보면은 잘못된 유전자가 생기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간에 생기는 질환이고 타이로신 혈증이라는 질환인데 그 질환 생지가 있으면 그 생지에다가 우리가 생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까만색을 보면 되는데 그 질환 때문에 몸무게가 계속 빠집니다. 점점 살이 빠지면서 죽어버려요. 보면 이 까만색이 그 생지인데 그 간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타이로신 혈증이라는 그런 유전병이 생기는데 그 유전병을 갖고 있는 생쥐에서는 이게 점점 하다가 몸무게가 거의 20%까지 한 달 사이에 빠진 다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빼짝 말라서 죽어버렸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넣어주냐? 주사기를 넣어줘요. 그냥 주사를 합니다. 혈관 주사. 혈관에다 주사를 하면은 유전자 가위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까 유전자 가위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쵸.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줘요. 그래서 바꿔주는데 바꿔준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3, 4일이면 다 바뀝니다. 3, 4일이면 다 바뀌는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 밑에가 데이인데 5일이 지나도 계속 점점 빠지죠. 빠지다가 얘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다시 해서 정상으로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저렇게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럼 우리가 간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조직이 나오죠. 조직을 가지고 이게 염색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파란색 하나하나 보이죠? 이게 세포의 핵을 염색한 거예요. 핵. 아까 저 안에 DNA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DNA가 있는 핵을 염색한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파랑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 FAH라는 이게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만 정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없으면 타이로신 혈증이라는 질병에 빠지는데 이게 이제 WT는 와일드 타입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단백질이 잘 보이죠. 근데 이 질병 생쥐에서는 단백질이 전혀 안 보입니다. 염색으로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유전자 가위, P3라는 유전자 가위인데 이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전자를 모두 다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만 바뀌어요. 그죠? 한두 개만 바뀌어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그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FAH라는 단백질이. 나머지는 다 질병, 아픈 유전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수백 개의 지금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의 한 1%도 안 되는 세포들이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조금만 바뀐 거죠. 저렇게 몇 개만 바꿔서 우리가 질병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몇 개만 바뀌어서는 질병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네 개의 세포들은 어떻습니까? DNA가 바뀌어 있죠. 그럼 저 세포들은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질병 세포고 질병 세포들은 오래 못 살아요. 금방금방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건강한 세포들은 어떻게 되죠? 그 건강한 세포, 우리가 DNA 한번 바뀌면은 그 DNA에서 그 세포의 딸 세포라 그러죠. 그 세포가 분열해서 만든 그 딸 세포의 DNA도 역시 바뀌어 있을까요? 네. 그쵸. 딸 세포의 DNA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DNA를 우리 바꿔 놓으면은 그 세포의 딸 세포들도 DNA가 바뀌어 있고 손자 세포들도 DNA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들은 계속해서 그 세포들이 증식해가지고 그 세포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고 나머지 세포들은 아픈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들은 금방금방 죽어가지고 40일 정도 지나면은 보면은 원래 이렇게 한두 개 보이던 것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세포들이 이게 녹색 있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인데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이제 질병 세포들이 죽고 그 죽은 자리를 건강한 세포가 대치됐는데 한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치된 기간 동안은 이렇게 역시 살이 빠지다가 이렇게 다시 체중이 증가되면서 질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는 DNA는 영원하죠. 한 번 바뀐 DNA는 대대손손 내려가고 한 번 바뀐 DNA는 계속적으로 그 세포는 그 딸 세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뭐죠? DNA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 중에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얘기했는데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흑연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DNA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요. 생명체가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그 정보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눈이 안 보이는 생쥐가 있는데 거기다가 유전자를 넣어주면은 이게 정상은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질병 생기는 반응을 못 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거기다 우리가 교정을 해주면 눈이 다시 보이는 이 전기신호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성 안 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질환은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대 의대 김정은 교수님 안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만 할 것이냐? 정밀의학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밀의학. 정밀의학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정밀의학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약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쓰죠. 어떤 사람들은 약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약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면 부작용만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약을 써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써가지고 약이 들을지 말지 모르고 지금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해가지고 각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정밀이에요. 정밀약. 정말 정밀약이 되겠고 맞춤형 약을 우리가 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분석하냐. 주로 그 사람의 DNA를 분석을 해요. DNA를 분석해서 그 DNA에 맞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밀약의 개념인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DNA 분석은 한 사람의 DNA 분석은 20-30만 원이면 염기서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독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아까 이 DN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DNA가 이렇게 어디 있죠? 이게 뭐 A to G C 이렇게 염기서열이 있는데 여기가 G가 C로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언어를 해독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이 언어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DNA라는 언어잖아요. 그 언어가 바뀌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DNA를 바꿔서 그런 걸 해독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의학을 하겠다고 이제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게 이 개념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걸 이제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DNA를 읽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DNA 염기서열, 돌연변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변이라 그래요. 변이, 영어로 베리언트라고 그러는데 변이. 그 변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많이 찾았는데 사람들을 염기서열해 가지고 찾았지만 그 변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50%가 변이지만 의미가 없는 변이다.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 즉 우리 해독이 안 되는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이지만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DNA를 읽어도 그 사람이 이런 변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지 어떤 약을 써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정밀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람들한테 약을 썼는데 그 사람한테 약을 써가지고 그 약이 들을지 안 들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약을 쓰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약을 쓰기 전에 그 사람의 DNA를 갖고 있는 아바타 세포를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DNA 정보를 갖고 있는 아바타 세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바타 세포를 D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아바타 세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세포를 다 모아가지고 그런 아바타 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런 라이브러리, 도서관 뭐인데 그런 세포들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약을 처리해가지고 약에 듣는지 안 듣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기술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최근에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변인데 이 돌연변이가 약에 내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Y축이 높을수록 내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내성이 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밝혔고 그럼 우리가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 이 변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되어 있느냐. 저희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 변이를 지금 수천 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하기 전에는 변이를 하나씩 연구했어요.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이게 10년 동안 전체 변이 중에서 한 1% 정도만 우리가 연구를 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노란색은 모르는 거예요. 검정색이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그렇게 변이를 연구했는데 우리가 만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은 한 번의 실험으로 이렇게 수많은 변이들이 이제 약에 내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이들을 평가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정말로 정밀의학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저희는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정밀의학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뭐 중간에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과학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지금 거의 15년째 이제 2001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거의 25년이군요, 벌써. 25년째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실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잘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실험을 하면은 결과가 잘 나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실험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결과 얻는데 어떤 실험은 막 석 달이 걸리거든요. 석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꽝인 거예요. 정말 석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힘들었었는데, 네, 과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만 힘든 건 아니죠. 제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을 이제 많이 우리 실험실에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실험 해보자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그 실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어려울 것 같지? 네가 보기도 어려울 것 같지? 네가 어려우면은 남도 어려운 거야.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과학자, 사실 뭐 저도 아직 성공적인 과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도 저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저 앞에 세대에 있던 많은 성공적인 과학자들이 그 성공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지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제가 유전자 가해 연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전자 가해 연구해야 되느냐. 유전자 가해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조금 한두 개.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얘기한 데도 중간에 막 수학이 나오잖아요. 유전자 가해를 하는데도 수학이 나오고 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도 나오고 물리학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해만 공부한다고 해서 유전자 가해 최고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수학, 과학, 산수, 영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서 본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과학을 하고 싶으면은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성공적인 과학자로부터 배워야 돼요.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유명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는 거지. 그 거인이라는 건 이제 그 유명한 과학자죠.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은 과학을 하려면은 저는 과학자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연구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사실 저는 출퇴근도 자유로운데 제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체크하지도 않고요. 출퇴근도 자유롭고 한데 그렇지만은 책임이 있죠.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연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배웠기 때문에 과학을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원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은 연구실에.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려면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말이에요, 저는. 예. 대학교를 가야 되고, 안 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연구실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돼, 그쵸? 안 돼. 여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 공부를 즐겁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사실 즐거운 거거든요. 저는 지금 공부를 안 한 줄 아세요? 저도 매일 공부를 합니다. 논문 새로운 거 나오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과학자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공부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유전자 가해를 연구하고 있지만 유전자 가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뭐 다른 분야도 막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재밌어요. 모르는 걸 아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잖아요. 재밌기 때문에 뭐 결국적으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학자가 되면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요. 사실 이런 연구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아주 뛰어난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자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런 연구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다 이름을 뭐 장혜원 박사도 이름이 빠져 있는데 이름을 다 넣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